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아침 9시 27분입니다. 좀 NG가 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미국은 약보합 정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세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빠지더라도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좀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단하게 시장 내용을 좀 보긴 보자면요. 일단은 당장은 오버슈팅 안 하고 쉬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갈 거면 어젯밤에 빨리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밀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바로 갔었어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밀리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사실 불안했다고요. 어제 요 복만 해도 불안했는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하락 마감하니까 일단 이거는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미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일단 이벤트 직전이고, 또 그리고 이게 밑에 지지선들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자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의미를 제가 크게 해석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뭐 줄들을 그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이 굉장한 지지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락을 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FOMC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거나 해야 이런 선들을 붕괴시킬 수 있지 않겠어, 의미 있게 붕괴시킬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본다는 겁니다. 일단 뭐 당장 아래쪽으로 조금 쉬어가겠다는 의미긴 해요. 어제까지 이런 모습 나왔으니까 일단 당장 급등은 없을 거야 라고 일단은 시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급등은 없고 일단 좀 아래쪽으로 쉬긴 쉴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일단 우리한테 던져줬다라는 거고, 계속 4170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줄은 어떤 4175에 끄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4170 S&P 선물 기준으로 4170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자리가 깨져야지 이 위에 올라갔던 이 부분이 전부 다 저항이 되면서 이게 우측 어깨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170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지지하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4170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빠지더라도 별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425란 자리를 기준으로, 어젯밤뿐만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쯤 전부터 425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425란 자리도 그런 거라고요. 이 코스피가 우측 어깨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 전 425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그 우측 어깨고 뭐 여기가 저항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425란 자리를 그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425가 붕괴돼야 이거 요만큼이 이제 저항이었구나 라는 걸 인식할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눌림이겠거니 보고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대한 뭐 쉬어가기에 불과하겠거니, 425를 지키면, S&P가 4170을 지키면 이까지 올랐던 거에 대한 눌림이구나 라고만 보겠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 미국은 일단 당분간 일단 당장은 쉬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지지선들이 많고 중요한 이벤트 직전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일단은 뭐 당장 일단 하루 쉬겠다는 모습을, 당장 일단은 그 위로 올라가기보다 일단 하루 쉬겠다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루 쉴지 이틀 쉴지 모르는 건데 하여튼 쉬겠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모습이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보면 일단은 거의 뭐 2주 가까이 빅스가 16을 지키면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좀 의미가 있긴 있는 게, 여기 한 번, 두 번 약간 뭐 쌍바닥 느낌, 정확하게 얘기하면 쌍바닥은 아닌데 16 부근에서 뭐 일단 뭐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튀어나오긴 튀어나올 건데 죽더라도 튀어나오고 나서 죽을 거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대로 여기서 그대로 죽이진 않을 거예요. 한 번 살아는 날 건데 방향성은 모르겠다. 미국 주식시장이 이게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터뜨릴지 아니면은 뭐 아래로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터뜨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S&P가 얼마였지? 뭐 4235인가? 현물 기준으로 4235인가를 넘어가면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니까 어쨌든 오버슈팅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폭발하는 것도 머릿속에 가능성은 넣어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변동성 지수 이렇게 해놨으니까 변동성이 살아나긴 살아날 모습인 것 같아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변동성 지수가 한 2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켰거든요. 얘도 뭐 쌍바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중바닥, 이중바닥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죽더라도 한번 튀어 올랐다 죽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 변동성이 일단 당장 뭐 나올 수 있으니 좀 대비는 하긴 해야겠다. 방향성은 모르겠다.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려놨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살펴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점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삼각 수렴형의 이 아래 부분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국채 입찰이 잘 됐는지 일단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금리 많이 내려온 모습 보였고 일단 중요한 이벤트를 앞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페이크인지 진짜인지는 좀 까봐야 되겠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금리는 내려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한동안 좀 약했었거든요. 1에서 3월까지 1분기에 약했었는데 금리가 올라오면서 일단 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일단 좀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일단 제한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밤에 이벤트가 일단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 지금 이제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유로존 통화정책회의하고 코어 CPI가 있는데 이게 물가지표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이야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그거를 핵심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 있으니까 요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좀 며칠 남았죠. 한 3거래일 남았는데 한 3, 4거래일 남았는데 이미 시장은 이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니까. 그래서 아무튼 큰 이벤트들이 이게 계속 이 짧은 간격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계속 아무튼 시장의 혼조세는 좀 지속될 것 같긴 해요. 가더라도 그쪽으로 간다고 좀 믿기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혼조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있는 CPI인데요. 기사 제목이 좀 재밌긴 재밌습니다. 뭐 소문난 잔치라는 소문난 잔치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거예요. 소문난 잔치. 이거를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경제 지표들 무슨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나 주식시장 뭐 상승의 재료로 써먹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용 지표 안 좋았다. 고용 지표 안 좋으면은 경기 회복이 느려진다. 그러면 테이퍼링 늦게 한다. 유동성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러면서 오르고 뭐 고용 지표 좋으면은 경제 좋아졌다. 이러면서 오르고 하여튼 무조건 오르잖아요. CPI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일 텐데 소문난 잔치라고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분위기를. CPI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 수 있고 웃돌더라도 일시적인 요인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쪽으로 시장의 기대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죠? 아무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제 이 경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에 써 있는 내용 참고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대응해 보자고요. 이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관전 포인트로 좀 삼아서 보자고요. 0.4%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0.4%입니다. 컨센서스는 0.4%로 보고 있고 0.4% 넘어서서 0.5, 0.6 이런 숫자가 찍히면은 테이퍼링 우려가 강화될 것이다. 시장의 충격은 0.5, 0.6 정도 찍히면은 테이퍼링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좀 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에 0.5, 0.6 이렇게 숫자가 찍히면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가면서 또 위험자산들이 약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힘을 써줘야 될 자리에서 일단 그냥 밋밋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나오고 나서 0.5, 0.6 이상 나오면은 코어 CPI가 그렇게 나오면 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0.4, 뭐 0.3 이렇게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좀 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방향성 정하겠죠.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단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뭐 비리비리한 박스권이에요. FOMC가 나온 뒤가 사실 좀 진짜 백이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오늘 밤 CPI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밤 CPI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뭐죠? 다음 주 FOMC가 뭐 매파적으로 나올 거냐, 긴축적으로 나올 거냐를 그걸 예측하는 지표로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 좀 보긴 봤고요. 한국 주식시장 이제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뭐 아침 9시 반까지 지금 현재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오늘도 양매도로 좀 이제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풋을 죽이면은 하방은 또 깝깝해지겠죠. 사실 갈 거면 빨리빨리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도 만약 양매도장으로 이렇게 풋옵션 죽이고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은 사실 또 하방은 또 굉장히 또 불리해지긴 할 겁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425 방금 전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425라는 자리가 그게 붕괴가 돼야 이 위쪽에 뭐 저항이니 이게 우측 어깨니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상승시 눌림 정도로만 일단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425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얘가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난리가 나거나 하면은 좀 움직여 보거나, 그러니까 뭐 둘 중 하나예요. 위로 많이 올라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뭐가 붕괴돼서 대응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도저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아래쪽으로 붕괴시켜서 둥근 천장형으로 가는 거는 솔직히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좀 찝찝하고 좀 그런 기분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오버슈팅 한번 시원하게 주고 깔끔하게 그죠? 차라리 오버슈팅 한번 주는 게 숏을 보는 입장에서 훨씬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찜찜하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뭐 빅숏이나 좀 어떤 하여튼 좀 대응이 쉬우려면은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오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라리 오버슈팅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보고는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425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뭐 일단 뭐 상승 중 눌림이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무엇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올라라 이것도 아니고 내려라도 아니고 네가 네가 어떻게든 해봐. 425를 붕괴시키면은 어떻게 해주지. 오버슈팅 해봐. 오버슈팅 하면 어떻게 해주지.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아무튼 보고 있다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그냥 힘 빼고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FOMC 회의까지 좀 남았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나 움직일 찬스가, FOMC 회의에나 뭔가 뭐 계좌창을 열거나 뭐 주문창을 열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딱히 그렇게 뭘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제 안 그래도 좀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여기 갭이 있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6월 2일날, 6월 3일날 요날 갭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88,800원까지는 일단 갭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88,800원을 찍어서 이 갭을 메꿀 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제 그게 좀 보이더라는 거고요. 어제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야 콜옵션이 이게 시장에 한번 변동성 이 변동성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6월 3일날 어쩌면 변동성이 벌써 다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날 이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게 이날 끝나버렸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날 오버슈팅이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려면 저는 최소 425 정도는 붕괴시킨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워낙 페이크가 난무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425쯤 되면은 425를 소화하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거의 뭐 2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걸렸어요. 425를 소화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 한 2주 가까이 소화하는데 2주 가까이 걸린 자리를 붕괴시키면 정말 강력한 매도세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25 정도 붕괴시키면은 이게 그때 오버슈팅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무튼 뭐 지금은 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응은 뭐 간단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뭐 지금 모습이고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박스권 안에 있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볼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425가 붕괴되거나 이러면 이제 조금씩 추격을 하긴 할 생각인데 숏으로 아무튼 추격을 하면서도 별로 마음은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 낙폭을 다 되돌리 거의 100%다 되돌린 상황이라서 425가 붕괴되면 물론 숏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이게 좀 따라가더라도 좀 마음은 불편하게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네, 오늘 뭐 만기일이죠. 네, 아마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긴 해요. 오늘 같은 만기일은 보통 뭐 많이 빠지더라도 다시 되돌리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많긴 합니다. 만기일,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일 뭐 이런 날은 뭐 장중에 많이 급락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고 급등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 생각에 양매도로 그냥 뭐 조용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 빠지고 양매도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무튼 뭐 별로 그죠? 숏에 별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니까 하여튼 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고요. 오늘 밤 이후에가 이제 좀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